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필라테스 하실 때 귀신을 목격을 했던 이야기인데, 김양희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필라테스 강사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강생들에게 뭔가 붙어있던 귀신이라든지 다양한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김양희님. 김양희님께서는 필라테스 강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안 하시고. 네, 지금은 그냥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른 거 가실 때, 뭐 일 있으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대타 정도? 아무래도 저는 주업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항상 할 수도 없고, 이제 실적도 뭐 논문 실적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 예전처럼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달에 못해도 5번 그냥 제 운동 삼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 운동하러 와가지고 어떤 귀신을 목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귀신이 많이 목격이 되나요? 사실 센터에도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있어요. 릴렉스 한다고도 틀고, 그냥 좀 파워 요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좀 더 신나는 음악도 틀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도 많은 회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오시면 붙어있는 귀신들도 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주로 그런 식이 될 것 같네요. 궁금했어. 3개. 네. 하나는 붙어있던 얘기고, 2개는 그 센터 내에서 겪었던 얘기일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일의 영역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자격증이나 공연 같은 그런 목표를 두고서 하면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 당시 자격증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일과 강사 생활 투잡하는 동안 겪었던 일 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 첫 번째 이야기는 자격증 준비하던 때 겪었던 일이거든요. 당시에 원래 다니던 필라테스 요가 학원이 있었어요. 다만 이곳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수업은 다른 전문기관 가서 받고 연습만 여기 와서 이곳 선생님이 교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대문구에 있는 학원이에요. 이 학원은 마지막 9시 타임 수업을 마치면 10시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 씻고 옷 갈아입으시고 전체 빠져나가고 나면 한 9시 40분? 이때부터 이제 저는 혼자 또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죠. 이제 여성분들이든 뭐 남성분들이든 필라테스나 요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스스로 거울 보면서 자세 이렇게 교정할 수 있도록 최소 한 면은 거울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곳은 정면과 왼쪽이 거울로 되어 있었는데 이 거울들 중심으로 앉아서 몸을 풀기 시작했죠. 대부분 이제 조금 이완될 수 있게 음악을 틀고 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음악 틀고 스트레칭부터 하고 있었어요. 네. 다운독이라는 자세가 있거든요. 이제 강아지들이 앞발 펴고 엉덩이 들면서 기지개 펴는 자세를 본딴 그런 동작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발을 약간 벌린 상태로 엎드려 뻗쳐 자세, 푸시업 준비 자세 이런 거 떠올리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동작을 한 상태라면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리 사이 제 뒤쪽이 보이겠죠. 그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 다리 사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레 턴하는 것처럼 양발이 뱅글르 턴을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오, 뭐야? 발레 보시면 발레리나나 발레리노들 제자리에서 이렇게 막 턴하시는 거 말고 뱅글뱅글 돌면서 발끝으로 자리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동작인데 그 모습이 발만 클로즈업 돼서 다리 사이에서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그 당시 봤던 딱 그 모습이에요. 오,
진짜 깜짝 놀라서 바로 뒤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쎄하기는 한데 일단 안 보이니까 다시 다운독 자세를 유지했어요. 근데 또 제 왼쪽 발 뒤편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뱅글 턴을 하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굳어서 다리 사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번에는 다시 그 발이 보이는데 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동작을 할 때 들리는 소리들, 인기척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 옷 스치는 소리나 뭐 매트 소리 이런 게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천히 고개만 들어서 정면 거울을 딱 봤죠. 거울에 어떤 여성분이 팔을 앞으로 해서 커다란 공을 안고 있는 발레 동작 중에 아나방이라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 동작을 하고서 발은 한쪽은 앞으로 올리고 나머지 한쪽 발끝으로 중심을 잡고 콩콩콩 점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공간도 아니고 제가 있는 룸에 불이 전부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환한 공간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바로 진짜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선생님한테 저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못하겠으니까 내일 다시 봐달라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퇴근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다시 학원을 가서 마지막 타임을 이제 수강하고 이분들 보내고 남아서 더 연습해야지 하고 있었죠. 예. 네, 마지막 타임 수강하려고 대기하면서 이제 매트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타임을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안면을 좀 트게 되고 대화도 조금씩 하고 그러시거든요. 예, 저랑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뭐 자격증 준비 잘 돼가냐, 자격증 따면 우리도 좀 알려달라, 여기서 근무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소한 대화를 하다가 한 분이 지금 있는 우리 필라테스 학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필라테스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도구를 쓰는지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명칭을 좀 다양하게 하거든요. 이 학원에는 발레핏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발레 동작과 필라테스 동작을 응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업이 선생님이 바뀌었다, 뭐 잘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이전 선생님이 좀 더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궁금하네, 뭐 한번 들어와 봐야겠다,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회원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랑 남아서 연습을 하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룸에서 똑같이 거울 보면서 혼자 룸 한가운데 앉아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발레 동작이기는 한데 아마 스트레칭 하면서 많이 하실 거예요, 배우시는 분들은. 그 포인 플렉스 하는 동작이 있어요. 이제 우리 니은자로 다리 쭉 뻗고 앉으셔서 발가락을 위로 하고 뒤꿈치를 앞쪽으로 쭉 밀면서 종아리 근육 당기게 하는 동작이 플랫이고요. 발가락을 앞으로 쭉 당기는 느낌으로 다리 길게 하는 게 이 동작이 포인이거든요. 이 동작을 하면서 속으로 포인, 플랫, 포인, 플랫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코칭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인, 플랫, 포인, 플랫, 어깨 힘 빼고 이제 그 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아직 룸에 입장을 안 하신 상태예요. 어? 저 혼자 룸 안에 있던 거죠. 뭐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동작을 멈추면 이 목소리의 주인이 내가 알아차린 것을 이 친구 또한 알아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작은 멈추지 않고 제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때 나오던 음악 아마 쉬는 시간 음악이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동 중에 틀어놓는 음악은 아니고 그냥 학원 오디오 목록에 있던 랜덤 재생곡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 사이인가요? 예. 그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후렴구 있잖아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테이프 늘어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날 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정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물론 이게 기계 오작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늘어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그 유리를 통해서는 룸 전체가 보이니까
눈만 막 내구르르 굴렸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의 정적 동안 제 심장 소리만 쿵쿵쿵쿵 들리는데 엄청 긴장하면 심장이 막 진짜 뚫고 나올 것처럼 뛰는 거 느껴지잖아요, 피부로. 예. 그 상태로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귀에서 보인, 블랙, 보인, 블랙, 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왜 안 해? 이거를 듣고 딱 굳어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딱 상황이 다행히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랑 한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틀 전에 제 뒤에서 발레 턴하던 그 콩콩 뛰던 여자 있죠. 네. 엄청 빼빼 마른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우리 선생님 지도에 맞춰서 저랑 같이 동작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는 2시간 내내 옆에서 계속 같이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나가면서 제 선생님이 현관에서 이제 문 잡고 핸드폰 프레시 안에 비춰주시고 제가 룸 마지막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불 끄면 보일까봐 엄청 쫄렸었어요.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다행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 단속을 하고 내려와서 학원이 3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밖에 나와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혹시 깜빡한 거 없나 하고 학원을 딱 올려다 봤는데 제가 연습했던 그 룸 창가에 그 여자가 서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못 본 척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지하철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걸어가는데 자꾸 그 발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본 것들이나 뭐 행동, 말 다 발레와 관련이 있고 그 회원분들이 또 발레비 선생님 바뀌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기존 선생님 바뀌었나 봐요 하고 여쭤봤죠. 네. 담당 선생님한테 했더니 이 선생님이 발레 전공이셨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원래 발레핏 하시던 분이 단기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후배였는데 이제 만족도가 좀 되게 높았나 봐요. 그래서 더 근무해줬으면 했었는데 발레 유학이 계획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출국을 했다. 그냥 본인 꿈이 있으니까 아쉽기는 해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사실 뭐 관련성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자꾸 발레랑 엮이니까 여쭤본 것뿐이거든요, 이건. 근데 선생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학원룸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학원에 있는 지방령 같은 애가 하루 종일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따라하나 보다 생각만 했어요, 이날은. 근데 이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을 제가 학원을 못 갔어요. 제가 아파서 못 간 건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일이 있으셔서 며칠 쉰다고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네. 이래서 일주일 쉬고 이 다음 주에 주말에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했더니 아프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랑 제가 일주일 만에 이 센터를 열었으니까 운동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자. 이렇게 돼서 뭐 청소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많이 회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컨디션 자체는. 그래서 이날은 정규 오픈 전날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자격시험이 급해서 먼저 하루 당겨서 보기로 한 날이랑 하루 종일 선생님이랑 저만 학원에 있었거든요. 네. 네, 룸이랑 기구랑 닦고 청소를 하는데 룸 뒤편에 보면 덤벨이나 뭐 미니볼, 요가링 이런 거 모아둔 작은 사물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토슈즈랑 켤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함부로 덥석 잡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선생님을 불렀어요. 불러서 선생님 이거 누구 거예요? 했더니 선생님이 토슈즈 하고 오셔서는 그걸 보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예. 뭐 당황해서 선생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달랬죠. 조금 진정이 되시고 물으니까 그 유학 가신 발레핏 하신 선생님 있죠. 예. 그분 거래요. 그래서 뭐 문제 있겠냐. 유학 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괜히 봤던 귀신 때문에 괜히 내가 쫄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이 출국한 지 5일 만에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반드시 뭐 그런지는 알아봐야겠지만 해외에서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던 거고 선생님도 모르고 계셨대요. 모르고 계시다가 화장하고 들어와서 연락을 받았고 그게 지난주 저랑 대화 나눈 그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빈소가 마련되고 3일 내내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마치고 또 엄청 알아 누웠다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안타까웠죠. 토슈즈가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맞다면 제가 보던 영가가 그분인 건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얘기가 좀 안타까운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건에 모이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네.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미련이 그대로 응집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토슈즈가 저희 원장 선생님이 발레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 거라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 다운독 자세할 때 다리 사이로 보였던 토슈즈 끝부분에 빨간색으로 하트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예. 제가 너무 그게 강렬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소하다가 발견했던 토슈즈에도 똑같은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구나, 더. 그쵸. 제가 그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함부로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분 거라고 하니까 그 모양인 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슈즈는 우리 원장 선생님이 납골당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이제 가족들 동의 받아서 가져다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한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좀 그러면 너무 좋죠. 젊을 때 꿈을 가지고 가셨는데 5일 만에 그랬다고 하니까 마음 많이 안 좋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러면 이 이야기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이 있나요?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실제 강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거든요. 보통 저녁 타임에는 퇴근하시고 귀가하시기 전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오전 10시에서 11시 타임에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어머님들 있죠. 출근시켜놓고 이제 약간 시간이 되실 때 오시는 그런 네네. 연령대가 조금 많으신데 저희 11시 타임에 어머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정말 푸근하고 딸같이 잘 챙겨주는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반찬도 저 혼자 산다고 챙겨주시고 막 이러셨는데 레슨 들어가기 전에 보통 저희가 어디 다치신 데 없는지 좀 확인을 좀 하거든요. 네. 항상 이걸 확인을 해요. 그래야 조금 더 재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드리고 아니면 동작을 할 때 무리하지 않도록 뭐 어머님은 다리 내려놓고 하세요라든가 조절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근데 이 아주머니는 늘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분의 허리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예. 저 허리띠처럼 허리를 꼭꼭 싸매고 있어요, 얘가. 뱀이 그런다면 좀 아나콘다 같이 큰 구렁이? 엄청 컸어요. 와. 저는 도시에서 이런 동물용 중에 뱀은 처음 봤거든요. 이 뱀을 처음 목격했을 때는 혹시 이분이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게 이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었어요. 네네. 근데 내가 괜히 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이 아닌데도 계속 허리 아프다고 하시니까. 근데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 보면 레슨 마치고 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동물인데 뭐 그게 크게 거슬리나요? 할 수도 있는데 레슨을 하면요. 자세 교정이나 동작 도와드린다고 신체에 터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가장 많이 터치하는 부분 중에 한 곳이 허리예요. 네. 그러니까 허리 늘려드리고 세워드리고 할 때마다 손을 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분을 이렇게 손을 대는데 그 뱀이 방울뱀 경계할 때 꼬리에서 나는 파란 소리 있죠. 싹 하면서. 네, 싹 하면서 그 파란 그걸 계속 내는 거예요. 제가 손을 댈 때마다.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뭐 살생을 좀 하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뱀 죽이셨어요? 그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근데 이 어머님이 마치고 뭘 꺼내면서 저를 주시는데 선생님 이거 남편이 담근 뱀술인데 조금 더 묵혔다가 한 잔씩 드셔요?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역시나가 역시나네. 술 담그는 그 우리 비싼 유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펄이 딱 들어간 인삼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저한테 주시는데 작은 뱀이 유리병 안에 딱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긴 해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인삼이나 버섯이면 표고 이런 거면 제가 좀 고민이라도 하겠는데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눈앞에 허리에 구렁이 같은 뱀이 떠리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또 제가 넙죽 받겠어요. 그래서 아유 어머님 괜찮아요. 마음만 받겠다. 그냥 가져가셔요. 제발 가져가셔요. 이렇게 했죠. 아유 선생님이 젊어서 그러는데 이게 다 약이라고 잘 보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열어가지고 종이컵에다 바로 따라 드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드시는 순간에 허리에 있던 뱀이 코브라 휙 쓰는 것처럼 허리를 휙 들더니 쓱 이러면서 어머님을 노려보는 거예요. 와. 더더욱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다음 레슨 시간이 돼서 수업을 시작하러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에 항상 11시 타임에 나오시는 이 어머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날도 안 나오세요. 이상해서 저녁 타임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한가할 때 원장 선생님 보고 제가 여쭤봤어요. 뱀술 어머니 운동 쉬시냐고 하니까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운동 끝나고 집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좀 크게 다치셨다고. 한 달 뒤에나 다시 운동 시작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뱀 때문인가 생각은 했죠. 물론 이제 뱀이 그러고 있어요. 드시지 마세요. 하고 말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안 다칠 수 있는 일 아니었나라고 저도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아시잖아요. 이런 거 함부로 말 못하는. 이게 그냥 우리들 사이니까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하는데 안 믿어요. 웬만한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지. 그러니까요. 제가 무당이 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게 진짜 뱀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발을 헛디드신 건지 인과관계도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 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 촉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을 본다거나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저는 이게 선무당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선무당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무당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해결도 못할 거면서 그게 선무당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누군가를 진짜 살릴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너가 말해서 그런 거다. 재수없게. 예. 이럴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뱀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네네. 말은 못해도. 그러던 찰나에 7시 타임 20대 직장인 회원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목에 뱀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무슨 뱀 파티야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했죠. 저는 진짜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예. 이 인과관계를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지만 뱀술 어머님이 허리에 뱀을 감고 있었고 허리 다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머리에는 너무 강력하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성 회원님을 목에 감고 오니까 목은 호흡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욱. 이분이 레슨 전에 하시는 말씀이 뱀술을 호기심에 반잔을 먹었는데 목이 너무 아프고 다시는 안 먹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더 먹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예.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하시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또 안 보이길래 시간이 좀 지나고 살짝 한번 뱀술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입에도 안 대신대요. 집에 있는 것도 보고 있으려니까 좀 마음도 괜히 안 좋고 해서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예.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 20대 직장인 여성분 보고 버렸어요? 하고 나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레슨 들으러 이분이 오시는데
뱀술 어머님이랑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두 분이 모녀지간이셨어요. 어머님은 오전반 듣고 따님분은 저녁반 듣고 계셨던 건데 같은 집이니까 같은 술이었나 봐요. 그게. 와. 저 진짜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모녀지간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근데 이게요, 뱀술을 먹던 먹지 않던 그 어머님이 드셨잖아요? 그쵸. 그럼 아마 그 뱀 그 원한 때문이라도 그 집안을 작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저 그 뒷사정까지는 뭐 버렸다고 하시니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이 아버님이 산에서 큰 뱀 한 마리랑 작은 뱀 두 마리를 잡으셨대요. 큰 뱀 한 마리는 진작 다 드셨고 네. 한 마리는 저를 주려고 가져오신 거고 예. 한 마리는 집에 둬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따님이 드신 거죠. 뱀술 어머님 허리에 있던 그 구렁이 같은 뱀은 진짜 컸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동시에 잡고 이랬으면 작은 뱀들이나 큰 뱀이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가만히 있다가 작은 뱀들까지 술로 그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해를 끼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게 그 큰 뱀의 새끼였으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근데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세 마리를 딱 잡아왔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 일을 보면서 저는 내 평생 뱀술은 입에 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진짜 다짐한 경험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지? 나 뱀술 먹는데? 하는 사람도 지금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뭐 전시해 두신 거 아니죠, 여러분? 아니, 근데 그러면, 김양희님. 네. 귀신을 네.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 술로 담궈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네.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걸 좀 여러 번 목격은 하셨나요? 뭐, 예를 들어 뭐, 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개 귀신이 붙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좀 이렇게 아프게 돼 있는 강아지가 누구 졸졸 따라다니는 거 봤어요. 이건 좀 슬픈데 이게 그 약간 학교 선배의 말을 빌리자면 예. 이 오빠가 다시는 개를 먹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오빠 뒤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요. 잠깐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예. 그 이유가 시골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개를 잡는데 몽둥이로 이렇게 하니까 애가 바로 그렇게 죽진 않았나 봐요. 아이고, 예. 근데 그 상태로 애가 꼬리를 흔들면서 아저씨한테 가는 걸 본 거예요, 이 오빠가. 그렇게 때리는데도. 그거를 보고 난 절대 개 못 먹는다 다짐을 했는데 제가 할머니 댁 갔다가 그 아저씨가 개를 먹는 아저씨인 건 알아요. 이건 앞에 오빠랑은 다른 저의 할머니 댁. 예.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던 강아지였는데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근데 걔가 이게 머리 한쪽이 함몰돼서 꼬리 흔들면서 아저씨 따라가는 걸 봤어요, 제가. 커서 알게 됐죠. 그 팔랐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제 주위에서 뭐 동물을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분은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께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친구는 그래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참 엄청나네 진짜.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성동구에 있는 센터에서 레슨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제가 주업으로 삼았던 직종이 아니라서 이 분야의 모든 강사님들의 생태를 알고 있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당시의 제 경험에 의하면 개인 샵을 오픈해서 운영하지 않는 이상 한 곳에는 거의 상주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월수금 오전에 A 학원이나 뭐 센터 나가면 화목 오전은 B 가고 주말에는 연습실 대관에서 개인 수업 진행하기도 하고요. 뭐 저 역시 당시 기본적으로는 학생 신분이었고 다만 학교 수업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네.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 센터랑 노원구 센터에서 격일로 저녁 시간대에 마감 타이밍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되는 이야기는 성동구의 이야기인데 제가 회원분들이랑 이렇게 수업 전에 가끔 막 수다도 떨고 해요.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나누게 된단 말이죠. 그렇겠죠.
수많은 얘기들 중에 저의 관심을 끌었던 이야기가 당시 성동구 센터에 있는 룸 중 한 곳에 천장에 보면 중간에 구멍 한 개가 탁 뚫려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캐틀벨 시간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캐틀벨. 아령이랑은 좀 다른데 무게 중량 치는 느낌은 똑같고요. 손잡이가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손잡이 예. 흔들흔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들어 올리시다가 진짜 지쳐서 마지막 힘을 짜내셨나 봐요, 이분이. 그러면서 캐틀벨을 위로 팍 던져가지고 천장 하판이라고 하나요? 그게 깨졌어요. 그게 깨졌는데 이제 구조상 그걸 수리를 하려면 천장 전체를 다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직 보수 공사를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회원분들 말씀이 거기 아래가 그렇게 싫대요. 그 구멍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나쁘대요. 예. 그래서 항상 레슨하다 보면 그 아래 자리가 꽉 차지 않는 이상 자주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서 비어 있을 때가 많았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시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명상음악 같은 거 틀어두고 누워서 가만히 릴렉싱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원분이 눈 감고 이제 릴렉싱을 하시다가 눈을 살며시 뜨시는데 그 구멍 안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서 눈을 마주쳤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다,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보다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게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동구랑 노원구 오후타임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노원구 센터의 회원님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는지 들어봤더니 이제 워낙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센터에서 내가 가능한 시간에 레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원데이 레슨 1회, 5회 막 끊어서 다른 곳에 가기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성동구에 그런 분을 만나서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회원들이 비슷한 이유로 성동구 그 센터에서 너무 많이 그만두시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소문을 만든 건지 뭐 샤워실에서 귀신 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탈의실에서 귀신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저는 거기서 뭐 못 느꼈거든요. 막 크게 뭐를 본다거나 느끼거나 그걸 못했어요, 저는. 예. 이것도 저는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정규 레슨 시작하기 전에 그 룸에 혼자 들어갔어요. 네. 이제 학원의 원장님은 밖에서 일찍 오신 회원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저 혼자서 그 룸에 들어가서 구멍 아래에 매트를 깔고 가만히 누워서 보고 있었죠. 그 구멍을. 도대체 뭘 보신 걸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구멍을 보고 있는데 뭐 확실히 누워서 보니까 건물 시멘트 천장이 있고 그 아래 약간 공간을 두고 하판으로 천장을 덧대어 놓은 형태라서 어둠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보고 있으니까 뭔가 착시 현상처럼 형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당시의 감정은 정말 명확하게 기억나거든요. 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상의 머리가 백발이었거든요. 천장 안쪽 공간이 어둡다 보니까 좀 이 백발이 유난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모르는 척 안 보는 척 이거 되게 잘하는데 이때는 거의 처음 어릴 때 멋모를 때 이 이후에는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말을 걸었어요. 누구니? 하고 입으로 낸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넌 뭐야? 왜 거기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몰라 들리더라고요. 예. 이게 들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 올바른 표현이 맞는지. 그러니까 울려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들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몰라 나 배 아파 가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서 천장을 보니까 안 보여요. 몰라 나 배 아파 가고 싶어
이 말이 자꾸 맴돌아서 구멍 안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예. 저 굉장히 진짜 쫄본데, 나 지금 생각해도 어째서 그랬는지, 원장님이랑 그 일찍 오신 어머님 회원분 보고 의자 좀 잡아달라고 해서 안을 봤어요. 와. 안에 작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꺼냈죠. 예. 셋이 이제 모여서 열었는데, 와, 악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예. 새빨간 덩어리에 면도칼이 막 수십 개가 꽂혀 있어요. 양밥 쳤다 이거. 그쵸. 와. 세 명이서 너무 놀랬는데 이 어머님 예. 회원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돌비님 말이었어요. 양밥 아니야? 이러시는 분. 예. 저는 양밥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를. 네. 저 이제 이때 딱 처음 알았는데 원장님이랑 저랑 그게 뭐예요? 양밥이 뭐예요? 이랬죠. 예. 했더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본인 아는 무당이 있다고 지금 바로 갔다 오신대요. 예. 근데 그 사이 이제 원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소름 돋는다 이러면서 막 양밥이 뭔지 검색해보고 그랬죠. 예. 1시간쯤 지났나? 이 어머님이 다른 좀 아주머니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아신다는 그 무당 분을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빨간 게 뭐냐라고 했더니 동물 암컷의 생식기래요. 업종마다 다른데 뭐 비슷한 양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동물 종류도 밝히지 않았고 또 제가 많이 다르게 표현을 한 것도 있으니까 절대 안 따라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 생식기에 면도칼을 수십 개를 꽂아놨으니까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우리 말뚝 박아서 맥 끊어 놓는 것처럼 네. 장사 안 되는 그런 양밥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생식기가 뭔가 손님 오고 이런 거라면 그걸 끊어 놓은 거죠. 네. 근데 아마 제가 본 그 령이 이 주인이 맞다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그 말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끔찍하다. 전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머릿속에 그런 선명한 기억 중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지우고 싶은데 사실은. 진짜로 이게 화사연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행히 그 무당분이 뭔가 또 비방을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센터 주인은 아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원장님 보고 저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있으면서 뭐 집히는 거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원장님이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 당시에 맞은편에 필라테스 학원 하나가 새로 생겼거든요. 예. 거기로 회원들이 좀 많이 흘러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역시나가 또 역시나네. 예. 그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회원이 추진력이 있으세요. 네. 저보고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같이 가보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가기 싫었는데 끌려갔죠. 아시잖아요. 근데 양밥 했다고 따져서 양밥 했다고 하시는 분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죠. 딱 잡아떼겠죠. 자기 아니라고. 다만 제가 놀랬던 부분은 그 새로 오픈한 센터의 원장이 제가 이 성동구 센터에서 가르치던 회원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센터에 다닐 때 자격증을 준비하시던 분이었어요. 예전에 예. 저처럼. 그래서 제가 마감하고도 좀 같이 도와드리고 공부하고 했었거든요. 캐틀벨로 천장 뚫은 것도 이분이에요. 다 계획이 있구나. 큰 그림을 이렇게 또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격증 따서 축하한다고 저 축하해요. 같이 또 열심히 해요. 이러고 한 2주인가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셔서 막 그런가 보다 하고 큰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마주친 거죠. 함부로 의심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맞아 떨어지네. 그니까요. 예. 근데 여기 또 얼마 안 가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폐업했어요, 여기. 당연하죠. 양밥 후폭풍 맞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시 저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쵸. 이렇게 비방치고 했으니까.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말 징했던 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야, 끔찍합니다. 이게 그냥 필라테스 뿐만이 아니라 그냥 경쟁 업종에 이제 관련돼서 그렇게 양밥을 의뢰하거나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짧은 거 하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채팅 보니까 운동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운동하는 애들 있어요. 옆에서 열심히 운동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은 그 사이드 플랭크라는 자세가 있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플랭크를 옆으로 하는 건데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나머지 한 손은
천장으로 해서 옆으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쉽게 네.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다시 정 플랭크 자세로 돌아와서 반대편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네. 반대편으로 하는데 웬 여자 하나가 옆에서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정말 그때 크게 다칠 뻔했거든요. 눈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회원님 중에는 하루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원래 6시 타임이셨는데 5시 타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랬더니 오늘 시어머니 제사라서 빨리 하고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이 어머님 끝날 때까지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끝나니까 다시 업혀 가셨어요. 끔찍합니다. 진짜로. 이게, 나 그 양밥 얘기 소름 돋네. 와. 그쵸. 저는 뱀 이야기랑 양밥 이야기는 제가 겪은 반전 실화 중에 좀 꼽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동물인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게 아마 이성적인 거에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유흥 쪽에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 대충 뭔지는 맞아요. 알 것 같아가지고. 예.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아. 있고, 곤충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곤충? 네. 그냥 사마귀, 막 돌마귀 이런 거? 돌마귀는 안 할 거고. 그래요. 돌마귀. 예. 아이고. 아무튼, 김양희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필라테스 강사하시면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 또 이렇게 늦은 밤에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것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그냥 충격에 또 충격입니다. 예, 뱀술도 그렇고, 양밥도 그렇고, 이게 뭐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절대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혹시라도,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뱀술 먹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입는다, 아닙니다.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양밥, 이렇게 또 천장에다가 그 함을 또 올려놔서 항아리에다가 또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은 것 자체가 너무나 또 충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